앞뒤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미친년이라는 말을 들어봤고요. 유니폼을 이렇게 잡고 멱살을 잡는 분도 있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우희경의 1막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어렵게 들어간 거의 20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외국계 항공사를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볼까 해요. 제가 20대 때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모든 언어를 전공한 여대생들의 가장 로망이 항공사에 취업하는 걸 거예요. 저 또한 그 당시에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었고, 어떤 곳을 취업할까 고민하다가 좀 화려한 곳인 항공사를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와는 좀 다르게 언어를 되게 중시 여깁니다. 영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2 외국어도 면접에 있어서 영어와 제2 외국어를 둘 다 준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라이팅은 물론이고 영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100개에서 200개 문항 정도의 그 예상 질문을 따서요. 그것을 계속 써보고 말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모의 면접도 하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제2 외국어는 저는 중국어였는데, 중국어 역시 모의 예상 문제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다 준비를 해서 그것도 라이팅하고 또 제가 써보고 모의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그 입사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항공사에 들어가려면 보통 한 번에 공고가 나면 2,000명 혹은 3,000명, 많게는 4,000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거기서 1차 걸러지고 또 2차, 3차까지 가서 그만큼 어려웠던 입사였고요. 제가 거기를 택한 이유는 일단 제 전공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과 많이 만나면서 소통하고 싶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예쁜 유니폼을 입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항공사라고 하는 어떤 아우라가 있잖아요. 미팅일 가서도, 소개팅 가서도 항공사에 근무한다고 하면 이제 애프터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기분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런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됨이 좀 있었어요. 특히 항공사는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사나 혹은 동료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회사의 직원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너무 적은 것 같았어요. 이제 월급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세금을 떼고 나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이게 이것밖에 안 돼? 정말 너무 적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큼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월급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직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실상 화려한 항공사의 이미지보다는 거기도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회사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상하 관계를 되게 중시 여기고, 그리고 어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였고, 특히 항공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제 CS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근데 성격상 CS 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막 클레임이 들어오면 그거를 해결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되게 어려웠었고, 어느 만큼 어려웠냐면은 그 CS를 처리하는데 이제 악성 민원이라고 합니다. 악성 민원을 처리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진짜 20대였지만 탈모도 생겼고요. 이제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앞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일하면서 정말 미친년이라는 말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유니폼을 이렇게 잡고 멱살을 잡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스트레스였고, 회사의 잘못 때문에 직원까지 피해를 보는 게
약간 좀 부당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참기 어려웠던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부당한 느낌 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상사의 잘못이나 어떤 시스템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책임 전가가 된다거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저도 충분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가 맞진 않았지만 11년간 일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동력은 뭐냐 하면 일단 항공사는 자유롭게 휴가철에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한국인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외국인, 중국인, 뭐 일본인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 소통을 하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직장인으로서만 살기에는 조금 내 인생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지만 당장 나가기에는 돈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죠. 근데 그 상태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일까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언제 나가지라는 고민을 할 때 선배들을 봤어요. 선배들을 보니까 보통 40대 초반 혹은 좀 늦게는 중반, 더 늦게는 후반이면은 거의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40 이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왕 거기서 오래 근무를 해서 40대 중반, 후반에 나갈 거면은 조금 빨리 나가서 새로운 거를 더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어렵게 입사를 했지만 또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하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 저한테도 이런 퇴사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퇴사 상담을 하시는데 일하기 싫어서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사와의 트러블, 동료와의 트러블 때문에, 즉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나가고 싶다라는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물론 이제 11년을 근무하고 나왔지만 사실 그 전부터 퇴사 이후에 나가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기까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마련을 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져서 내가 그 이후에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충분히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조건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내가 일이 맞지 않아서 혹은 상사가 맞지 않아서 일하는 자체가 싫으니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회사가 맞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회사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 적게는 1년치 혹은 많게는 3년치까지 준비를 해 오시는 게 바른 퇴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나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럼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 주말을 활용해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루트 같은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내가 회사 밖에 나가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일단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이것을 딴짓이라고 하거든요. 딴짓을 많이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저 또한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을 활용해서 창업도 했었고요. 창업은 이제 옷가게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에서 외래 강사로 강의도 했습니다. 그게 즉각적으로 저한테 큰 수입은 없었지만 어떤 직업을 했을 때 나한테 맞을까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는 주었거든요. 외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잘할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도
조직을 벗어나서도 내가 어떤 작은 사업체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심어주었습니다. 네, 그런 경험들을 이미 회사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회사를 나와서 좀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미천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커리어를 만드는데 도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입사를 하거나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도 나오는데 물론 두렵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와서 다른 길을 개척하는데 조금은 좀 수월한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표를 이렇게 딱 들고 다니지 않나요?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언제 주지? 라는 생각했었는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좀 구체화시키고 나면 조금 더 편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그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고 하직서를 품고 다니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퇴사 준비 3년 전부터 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1막 2장을 꿈꾸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 분들에게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